안녕하세요. 건강한 담당의 김정윤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 제 유튜브에 많이 호응을 해주셨던, 그리고 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셨다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에서 이제 넌 누구냐? 김정윤이라는 사람은 누군지 이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속에서는 이제 너는 외과 의사인데 수술 잘 하니? 라는 것도 아마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감히 어떤 외과에서도 자기가 수술을 잘한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항상 모든 외과 의사분들은 환자분 수술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경건하고요. 혹시 환자분 몸을 어떻게든 잘 건강하게 낫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이라는 것이 이제 환자 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떻게든 환자분한테 최대한으로 가해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느냐가 아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외과 의사분들은 이제 수술합니다. 그러니까 너 수술 잘하니라는 말은 조금 어떤 면에서 보면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고, 대답을 할 필요도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의사분들은 굉장히 본인의 그동안 본인이 공부했던 의학적인 지식을 어떻게든 환자분한테 정확히 전달을 하고 그를 통해서 치료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을 그냥 임의로 하지는 않고요. 서로 의사들끼리 검증을 많이 합니다. 특히 외과 의사들은 이제 단순한 치료 더하기 수술이라는 치료 방법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수술 방식이 괜찮은 수술 방식인지,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개발했던 수술이라든지 기존에 개발되어 있던 수술을 본인이 행할 때 그 결과가 좋게 나오는지에 대한 검증을 받게 됩니다. 그 검증하는 자리 중에 하나가 학회라는 자리입니다. 학회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그 의사들끼리 서로 본인이 어떤 것을 발표를 하고, 그 발표를 통해서 질문을 받고, 그러면서 서로 어떤 수술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하면서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토의를 하게 되고, 그것은 뭐 1년에 한 차례 정기적인 모임이 있는 학회도 있고 1년에 수차례 모임을 갖는 학회도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학회는 일단은 국내에서는 한국간담도 췌장학회입니다. 간과 담도, 담낭, 췌장 쪽을 전문으로 수술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검증하는 자리이고요. 두 번째 제가 속해 있는 학회는 대한내시경 로봇 학회입니다. 즉 수술적인 방법 중에서 내시경 복강경, 즉 다시 말해서 개복을 하지 않고 복강경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개복을 하지 않고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수술 방법들을 교류를 하고, 본인들의 수술한 결과들을 갖다 검증받고, 또 새로운 기술들을 서로 교류하는 그런 학회 장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세 번째 학회는 2차 병원 내시경 복강경 학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3차 병원은 저희가 이제 대학병원이라고 얘기하고, 제가 속해 있는 건 대학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1차 병원과 2차 병원 외과 의사들 중에서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만든 학회입니다. 이 학회는 기술적으로 이제 대학병원에 비해서 2차 병원의 그 수술 기술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으며, 서로 이제 교류를 통해서 본인들의 이제 수술적 기술, 다시 말해서 외과에서는 이제 수술적 기술들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의학적인 지식에 더해서 서로 교류를 하면서 상향 평준화를 시키는 게 지금 목표이고, 동시에 이제 2차 병원 내에서 그 이하에서 진료 받으신 분들에게 더 좋은 의료 질을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학회입니다. 저는 그 세 가지 학회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큰 좀 프로젝트는,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학회 소개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그 속에서 제가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수술을 하고 그 수술을 이제 발표를 통해서 어떻게 검증을 받고,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일반 환자분들은 저 의사가 어떤 식으로 수술을 했으며 그 수술을 한 결과들, 다시 말해서 저한테 오셔서 제일 궁금해 하시고 말을 하고 싶지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못하는 게, 이 수술 안전한가요?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이 수술 받고 잘 퇴원할 수 있을까요? 즉 다시 말해서
의사에 대한 신뢰도 본인의 몸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단일공 복강경 담낭 절제술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의 수술이고 어떤 결과물이 나와서 다시 말해서 안 좋은 결과 나온 것들부터 시작해서 좋은 결과 나온 것들까지 한 번씩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조금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11년도부터 거의 본격적으로 단일공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하기 시작했는데 2018년도에 처음 외과학회에서 제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주제는 뭐였냐면은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공교롭게 이제 쭉 데이터들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연속해서 첫 환자부터 쭉 모든 경우를 다 단일공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시행해서 딱 2000레가 됐을 때 저의 결과는 어땠는지, 과연 이 수술은 해도 안전한 수술인지 아니면은 기존 수술에 비해서 안전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이런 치료를 해서는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한번 제 스스로 해보고 학회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먼저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또 2017년도 이후 데이터들도 이렇게 저희 초기 데이터죠. 어떤 면에서는 처음 2000레를 했을 때의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암석 환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신 게 한 1600례 정도, 그 정도 뭐 급성 담낭염도 있고 만성적으로 오래 가지고 계셨던 분도 있고 화농성 담낭염이라고 해서 거의 뭐 터지기 일보 직전에 응급 상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암이 되기 직전인 도제 담낭이라는 것도 있고 담석이 넘어가서 췌장염까지 일으키셨던 분들도 다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는 담낭에 혹 생긴 경우, 담낭에 용종이 생겼는데 이것이 혹시 암이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병이 암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미리 절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담낭 용종 환자분들이 한 270례 정도 있었고 그 중에 실제로 나중에 이제 조직 검사를 해봤을 때 담낭암으로 밝혀진 경우도 3경우가 있었습니다. 담낭벽이 두꺼워지는 병들이 있는데 그 선근종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건강검진 같은 걸 해보셨을 때 담낭병이 일부 두꺼워져서 담낭 선근종이라고 진단받고 이거 뭐야 라고 걱정하셨던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괜찮지만 또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분들도 한 36례 정도 있었고 요즘엔 좀 보기 힘들지만 기생충 감염에 의해서 담낭이 망가진 경우도 한 차례 있었습니다. 제가 각 2000레를 쭉 시간대별로 시간을 측정한 겁니다. 여기서 수술 시간이라는 거는 복강경 수술을 하게 되면은 영상을 녹화를 하게 됩니다. 화면을 보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복강경 수술 카메라 들어가서 카메라가 나올 때까지의 시간인데 초반에는 평균을 잡아보면 대략 한 수술이 50분 정도, 아마도 익숙지 못한 기술이고 천천히 해야 되고 환자분한테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고 이후에는 거의 평균 한 20분 정도의 지금 수술은 진행되고 현재는 한 15분에서 20분 사이 정도의 수술 시간이 평균적으로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보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50분에 좀 익숙해질 만해서 좀 수술 시간이 단축되는 듯한 시기에 갑자기 250분이면 거의 뭐 4-5시간 동안 수술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런 경우도 있고 20분 정도로 평균으로 수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간혹 가다가 이렇게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화농성 담낭염이고 담낭 자체 염증이 굉장히 심해서 수술할 때 타장기 안 다치게끔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경우들이었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수술 방식은 배에다가 구멍을 3개, 다시 말해서 카메라가 들어가야 화면을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수술자가 오른손 왼손을 써야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멍이 들어가면 이제 3군데로 구멍을 뚫고 수술하는 게 30 수술이라고 하고 보조사까지 이제 손이 필요하다면 40 수술법이 이제 기존에 정립되어 있는 수술 방식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단일공 복강경인데 다시 말해서 모든 수술자의 기구들은 다 배꼽을 통해 들어가 있는 카메라가 들어간 그 구멍을 통해서 모든 수술을 진행하는 건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달성하지 못하고 그 수술을 계획하고 들어갔는데 안 하고 나온 경우, 다시 말해서 구멍을 하나 더 뚫은 경우 14분이 계셨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0.7% 정도 계셨고 완전히 개복을 해서 전환을 해서 복강경 수술을 다 포기하고 개복을 한 경우가 2경우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환자분 안전을 위해서 들어가서 그 질병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 방식으로는 안전을 담보를 못하겠다. 한쪽으로만 접근을 했을 때
그게 힘들고 옆에 장기를 다치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면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개복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노출을 시켜서 수술하는 것이 환자분한테 더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랬던 경우가 한 16케이스 정도 있었고, 초창기 때는 이제 염증이 심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외배액관이라고 해서 그냥 수술을 끝내면 그냥 수술이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피주머니 같은 거 차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뱃속에 고이면 안 되는 상황이 예측이 됐을 때는 배 바깥으로 이제 외배액관을 넣어서 뱃속 상황을 이제 추정을 하거나 안에 이제 고이지 말라고 밖으로 빼는 경우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추세는 담낭 수술 후에는 거의 그런 거를 하지는 않지만은 당시에는 외배관을 집어넣었던 경우가 2,000회 중에서 수치로 따지면은 17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단일공으로 성공적으로 끝났는데도 넣었던 경우가 너무 뭐 염증이 심했다든지, 그리고 그때 이제 구멍 2개 뚫었던 경우도 들어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러면 수술은 잘 끝났어요. 잘 끝나고 이제 회복 과정도 거치고 일반 병실로도 올라오시고 식사도 하시고 퇴원도 잘 하시고, 이제 그게 외과에서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그렇게 회복해서 이제 퇴원하시는 환자분들 보면은 자긍심도 느끼고 하는데, 수술할 때는 분명히 잘 되었고 문제가 없게끔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도 다음날 또 보고, 또 일주일이라는 경과를 보고, 또 한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환자분들과 계속 컨택을 하면서 연락을 하고 하는 이유는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생긴다. 수술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돼서 수술이 끝났는데 회복 과정에서 상처가 잘 안 아문다든지 뱃속에서 어떤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응급인 경우도 있고요. 응급은 아니지만은 차후에 불편감을 주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합병증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 합병증이라는 게 이제 예기치 못한 수술 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고, 합병증이 생겼으면 거기에 또 맞게 대처를 해서 환자분 몸이 다시 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도 또 외과 의사의 책임입니다. 그런 합병증이 안 생기고 잘 회복하시는 걸 당연히 바라지만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담낭이 있으면 담낭만 제거를 하려고 계획을 들어갔는데 염증이 심해서 주위의 장기들을 손상을 입혔을 때 손상 입힌지도 모르고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염증이 심하면 어디가 어딘지 구분이 잘 안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랬는데 수술 후에 봤더니 이쪽 장기 기능이 좀 파손이 돼서 제 기능을 못 하더라. 대표적인 게 담즙이 샌다든지 피가 난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들인데 2,000회 중에서 옆에 담관에서 손상을 주는 경우는 딱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다시 제 수술을 들어가서 그 누출되는 담관 부위를 다시 다 봉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이외에 담관 자체 손상은 없는데 담즙들이 이렇게 묶어놓은 봉합한 부위로 약간씩 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처가 아무는 과정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새는 경우에는 그 양이 적을 경우에는 상처가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아무는 과정에서 같이 끝나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새는 양이 많을 경우에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아물려고 하는데 그 사이로 많은 양이 새고 있으면 상처가 또 굳지를 못하니까 환자분은 계속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그 고통을 빨리 해결을 해야 또 건강하게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딱 한 경우가 있었고, 이건 재수술을 하지는 않고 내시경으로 이제 시술을 통해서 담즙을 배액을 또 잘 시키게끔 해서 그 양이 줄어서 빨리 아물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선택했던 경우도 있었고, 장기를 제거할 때 장기를 공급했던 혈관들을 다 묶게 되는데, 그 묶은 부위가 수술할 때는 피가 안 나는데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피가 난다든지 잘 안 아물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런 경우가 3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피가 날 경우에는 그 경우는 굉장히 응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하루 정도 입원하시거나 이틀 정도 입원하는 게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됐기 때문에 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수술 직후에 갑자기 나타날 경우는 병원에서 바로 대처할 수 있게끔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아주 경미하게 피가 조금씩 났고 바로 멈추셨기 때문에 수술 들어가진 않았는데, 한 분은 피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 그래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빨리 들어가서 피나는 부분을 잡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날 밤에 응급수술로 다시 들어갔던 경우가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이외에는 수술할 때 전신 마취를 하게 되는데, 회복할 때 장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제 전신 마취해서 깨어나야 됩니다. 보통 한 2, 3일 정도 걸리는데, 즉 방구가 나오고
변까지 보시고 그러면 이제 모든 장운동들이 다 돌아가시는데 본격적으로 식사도 하실 수 있는데 너무 안 돌아오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장이 마비가 오신 경우. 그럴 경우에는 퇴원을 하게 되면 식사도 하시고 해야 체력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는데 먹으면 빵빵해지고 배가 복통도 생기고 변을 보지를 못하고 하다못해 방구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병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마비가 오셨던 분도 한 경우 있었고 나머지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담낭 수술을 잘 했는데 한 3개월 안쯤에 봤더니 담도에 돌이 발견되는 경우 수술 도중에 담낭을 이렇게 만지면서 수술할 때 돌을 넘겼던가 아니면 수술 전에 담도에 돌이 있는데 모르고 담낭 수술을 했던가 두 경우 중에 하나의 경우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랬던 경우도 2,000명 중에서 3개월 내에 다시 담도에 돌이 발견된 경우도 16분 계셨고 그분들도 다 그 담도에 있는 결석을 다 해결하고 다시 건강을 더 찾으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초반에 한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데이터를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환자분들을 주로 수술했고 수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고 수술 이후에 어떤 게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거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에 또 그 이후에 제가 수술을 했던 2018년도부터 현재 2023년도까지의 데이터들을 한번 또 보시면 뭔가 많이 조금 또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더 환자분들한테 더 치료가 잘 되고 회복하는데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고민들을 통해서 이런 학회 발표를 통해서 학회 내에서 또 다른 교수님들, 다른 의료진들과 이제 얘기와 자신들의 경험들을 또 공유하는 그런 학회 자리를 꾸준히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점점 의료진들은 더 기술이 향상이 되고 발전을 하게 되고 서로 잘못된 거는 고치게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매년 학회 활동을 어떤 것을 했으며 그때마다 어떤 내용이 중요하고 서로 교류를 하고 싶어서 발표했던 주제들이 어떤 식으로 변천이 되는지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